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피토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피토관이 있고 피토 정합관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가 거의 개념이 액주계와 비슷한데, 우리가 액주계로는 일반적으로 정합을 재는 건데, 그러니까 정지된 유체에서 재는 건데, 피토관은 우리가 뭐 정합이라던가 동합이라던가 전합이라던가 요걸 모두 우리가 관련해서 측정하는 게, 즉 흐름이 있는 유체에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위쪽에다가 링크 하나 해드리고, 먼저 우리가 정합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고, 동합이라는 게 있어요. 동이니까 움직이는 거고, 유동적이다, 정적이다, 멈춰 있다는 거고, 얘네를 모두 합치면 전체 압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프레저라고 해서 PS라고 많이 적고, 동압은 원래 다이나믹인데 제가 속도 때문에 V라고 저는 많이 표시를 하고, 토탈 프레저에서 전압은 PT라고 많이 적을 거예요. 이게 뭔지 간단히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어떤 관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봐볼게요. 좀 움직였는데 좀 넓게 와서, 이 안으로 우리가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얘가 압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흐른다면,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관을 뽑으면 이렇게 물이라고 했을 때 이만큼 올라올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관을 이렇게 해놓고 이 중간에서 뽑는다면,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얘는 이 끝에서 뽑은 것보다 더 높이 물이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바깥으로 가해지는, 물이 흐르면서 수직으로 이 면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정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높이만큼 물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정압은, 이 물이 비중량 감마 워터니까 이 높이 1이라고 할까요? H1만큼이 정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서 만약 관을 땄다면 이만큼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여기 H1이죠, 정압분이 될 거고, H1이 그 정압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감마가 들어가면요 정압인 건데, 얘는 이만큼 더 높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유체 물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동하고 있다는 건 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1초당 몇 미터. 그럼 그 속도에 의한 힘도 얘를 더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 끝에는 왜 없냐? 우리가 이 무체가 흐를 때 이 관벽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0이라고 거의 보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유체는 중간으로 흐른다는 거죠. 정확히는 이런 식의 유동 방향을 가지고 흐르는데, 끝에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즉 요만큼 여기 올라온 만큼, 이걸 H2라고 봤을 때 이 H2 분만큼은 우리가 동압이 되는 거예요. 얘는 감마 워터 H2, 이 정압은 감마 워터 H1.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죄송합니다, 정압이고 어디까지가 동압인지 우리가 이렇게 관을 뽑아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는 건 H3, 큰 H라고 보고, 여기서 말하는 감마 H3이 전압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중간에서 뽑은 아이를 우리는 피토관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그냥 뭐 피에조미터나 그냥 정압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크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재지는 게 정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재지는 게 전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동압을 어떻게 아냐? 동압은 동압만 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 위에 식을 보시면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합이니까 우리가 결국 전압에서 동압을 빼면 정압을 빼면 동압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잴 수 있는 건 정압과 전압인데 얘 H3, 얘 H1이면 우리가 얘가 감마 워터 H3이 전압이고 감마 워터 H1이 정압이니까 감마 워터 H3 빼기 감마 워터 H1을 하면 얘가 동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식은 거의 다 감마 H였어요. 또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자, 이 감마 H는 거의 다 우리가 이렇게 물이나 어떤 액체를 올려서 그 높이를 압력으로 환산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상 거의 정압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말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식으로도 우리가 압력이라고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이 관로 안에 흐르는 유체의 종류와 x라고 할까요? 속도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의 동압이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용이죠.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압력은 감마 H다. 또 우리가 동압이라고 말하는 건 2분의 로 V 제곱이다. 이때 로라는 건 밀도를 말하는 거죠. 물이면 물의 밀도가 될 거고요. 속도는 뭐 관로 안의 속도가 될 거고, 유체 속도. 실질적으로 개념은 이것만 하시면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러니까 전압과 정압의 차를 구하냐 하면, 원래 실물 생긴 건 다르지만 이렇게 밑에서 따서요, 얘는 중간부터 딸 거고 얘는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이 안에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고, 이쪽으로는 정압이 갈 거고 이쪽으로는 전압이 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압이 정압보다 세니까 미는 힘이 더 세서 이렇게 유체가 올라가겠죠. 액축의 그림이랑 똑같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액축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잘라서 똑같은 부분은 무시해도 됐었죠? 그럼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과 여기서 밀어주는 압력의 차이는 이쪽에 이만큼 올라온 게 PT의 압력이니까 뭐 수은이라고 해볼까요? 수은의 비중량 높이 H만큼 올라와 있는 거고 눌리고 있는 거죠. 여기는 똑같은 높이를 잘랐을 때 물도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마 워터 H만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PT와 정압의 차이가 얼마냐고 물으면 결국은 수은의 높이 빼기 물의 높이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압력 차이가 된다는 거죠. 이 높이만큼만 차이가 아니냐, 수은만큼만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물 무게만큼도 눌러주고 있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은과 물의 비중량 차이의 높이를 하면 얘가 바로 동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밑으로 뽑았을 때 얘긴 거고, 아까 이렇게 위에 뽑았을 땐 얘 지금 또 서로 비교하는 요 압력이 그냥 대기압이니까 둘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선 전압 빼기 정압을 해주면 바로 동압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는 밑으로 누르면
이만큼의 물도 있고 이만큼의 수온도 있으니까 얘네의 차이를 구해야 동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그림을 주던가 이런 그림을 주고 동압은 얼마인가 또는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동압을 알면 결국 물이라고 하면 물의 밀도는 1000이고 속도의 제곱 2분의요. 좀 속도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얘가 예를 들어 500파스칼이다. 뭐식 대입해 보면 이항하면 바로 V 값을 구할 수 있듯이 문제 유형은 되게 단순하고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가서, 자, 이번엔 피토감 문제. 이 문제가 틀렸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이것만 보고 풀다가 답이 안 나와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이 6m예요. 유속 6m/s로 정상류의 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배관에 압력계와 피토계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압력계의 계기압력이 300kPa였다면 피토계의 계기압력은 몇 kPa인가? 제가 알려드리는 식은 전부 파스칼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뽑아놓은 건 정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에서 뽑아둔 건 전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압이라는 건 정압과 동압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피토계의 계기압력이니까 얘가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압은 300kPa니까 저는 그냥 파스칼로 다 바꿔서 풀거든요. 30만 파스칼에 동압을 구해야 되는데 동압이라는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흐르는 게 물이니까 2분의 1000이죠. 물의 밀도. 이건 항상 외워야 되는 거고, 속도 6의 제곱을 곱하면 이거 계산해 보면 이 PV가 18,000파스칼이 나와요. 요 식에서 나오는 단위는 파스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킬로파스칼로 해야 되니까 300kPa 더하기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8kPa이 돼서 정답은 318kPa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바로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관내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림과 같이 액주계를 설치하였다. 관내에서 물의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약 몇 m/s인가? 이렇게 뽑은 거 정압, 이렇게 뽑은 거 전압이에요. 그러면 얘네 차이만큼이 동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또 세워보면 반복해서 쓰셔야 연습이 됩니다. PAS 플러스 PV다. 이때 PS는 하나씩 풀게요. PS는 감마 H인데 물이니까 물의 비중량 9,800 곱하기 2m에서 19,600파스칼이 될 거고, 전압은 똑같이 5번 H2라고 해서 똑같이 물이니까 9,800 곱하기 9m에서 88,200파스칼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속도니까 먼저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동압을 구해야 되죠. 그럼 PT-PS는 88,200 빼기 19,600이 되고 얘는 68,600 파스칼이 나옵니다. 얘 그럼 얘가 지금 동압이잖아요. 그러면 동압 68,600 파스칼은 2분의 로 V 제곱인데 물이니까 1000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2는 68,000 아이고 잘못했네요. 68,200이다. 600이죠. 이때 V는 이제 뭐 돌리면 되죠. V는 68,600 곱하기 2 나누기 1000을 제곱근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러면 속도가 11.7m/s가 나옵니다. 원래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비중량이 같으니까 감마 H2-H1을 하면 바로 동압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풀면 사실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개념을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식을 외워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좀 이해해 주셔야 좀 안 헷갈려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피토관으로 파이프 중심선에서의 유속을 측정할 때 피토관 액주의 높이가 전압은 5.2m다. 정압은 4.2m다. 이때 이게 물이고 유속은 약 얼마인가? 타속도 구하게 하죠. 결국 우리의 패턴은 전압을 주고 정압을 준 다음에 동압을 구해서 속도를 구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하나 나열했으니까 이번에는 풀어보면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면 전압 빼기 정압은 같은 액체 비중량이니까 감마가 들어갈 거고 얘가 H2 얘가 H1이라고 보면 H2-H1이 되고 그럼 결국 9,800 곱하기 1이 돼서 여기서의 압력은 동압은 9,800이 될 거예요. 얘가 동압이 된 거죠. 그럼 9,800 파스칼이라는 건 2분의 로 V 제곱이고 똑같이 여기 1000 대입해서 이항하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V는 4.42m/s가 나와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패턴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물의 유속을 측정을 위해서 피토 정압관을 사용하였더니 정압과 정체압의 차이가 5 수은주 센티미터이다. 수은의 비중이 13.6이라면 유속은 몇 m/s인가? 자, 정압과 정체압의 차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전압인에 있고 정압인에 있대요. 이때 여기에다 우리가 수은을 넣었고 이 높이 차이가 5cm 수은주 밀리미터래요. 수은주 센티미터래요. 저도 이거 안 읽는 단어라 가지고. 그럼 한번 살펴보면 결국 여기서의 동압은 전압 빼기 정압일 거고 우리가 5cm 수은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차이가 감마 H인데 여기선 수은이니까 감마 워터에 수은의 비중을 곱해주고 높이가 5cm면 미터로 바꿔서 cm면 0.05m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9,800에 비중 13.6 곱하기 0.05를 해주시면 얘가 동압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6,664가 나와요. 그럼 얘가 파스칼인데 여기서 우리가 2분의 로 V 제곱인데 얘가 6,664 파스칼인 거잖아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의 밀도는 여기서의 밀도잖아요. 여기에 지금 수은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서 밀어주는 건
물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밀도, 물 넣는 거, 미는 힘의 밀도예요. 이 동합은 여기 정지되어 있는 게 수은인 거고, 곱하기 V의 제곱 2분의는 6664를 정리해서 V를 풀어보면 속도는 3.65m/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토 정합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밑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요 차이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수은의 비중과 여기서의 물의 비중을 차이를 보셔야 동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수은 가지고만 압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물의 무게만큼은 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R이 100mm이다. 즉 0.1m이다. 이때 1번 지점에서의 물의 유속 V는 얼마인가? 자, 원래 무슨 제가 딴 강의하는 거 봤는데 공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식인지는 아는데 그 식으로 하면은 공부가 어렵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여기서의 차이를 따질 때 얘가 R이 아니고 그냥 H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무거운 놈이 수은이면 수은 높이에다가 가벼운 애 높이를 빼주시면 얘가 동합이 돼요. 여기서 이제 수은의 비중이 13.6이니까 우리가 결국 워터 곱하기 비중 수은이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물의 워터 높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사실 원래 여기서도 비중이 있는 거죠. 물의 비중, 즉 1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죠?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면 비중,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을 빼주고 물 비중량의 높이를 곱해주시면 돼요. 즉 무게 차이가 있으니까 각각 비중을 정리해야 하는 거죠. 응? 그러면 13.6 빼기 1 곱하기 물의 비중 9,800 곱하기 높이가 0.1m죠. 요거를 이제 12.6 곱하기 9,800 곱하기 0.1을 하면 12,348 파스칼이 나와요. 그럼 이게 근데 속도가 아니고 동합이니까 12,348 파스칼은 2분의 1000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식 2항에서 V는 12348 곱하기 2 나누기 1000에 루트 씌워주시면 이때 속도는 4.97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푼 거예요. 이거 어려우시다면 하나하나 계산하셔서 그냥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구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이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피토관을 사용하였다. 동합이 60mm 수은주 밀리미터면 유속은 약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합은 2분의 로 V 제곱이었어요. 근데 동합이 60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단위가 파스칼이었는데 여기서 수은주 밀리미터로 준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동합을 수은주 압력 파스칼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60 수은주 밀리미터는 우리 1강에서 했었죠. 압력 단위. 똑같은 수은주 단위에 대기압으로 나눠주고 바꾸고자 하는 압력 단위로 곱을 해주면 얘가 7999. 땡땡땡땡 파스칼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합은 7999 파스칼이고
이렇게 쓰니까 파스칼이고, 얘는 2분의 로 v 제곱이다. 항상 물이죠. 피톤가는 다 물이에요. 얘가 이제 1000이 들어가서 요거씩 요리조리 돌려주시면 3.999m/s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다음 식인데, 피토관을 사용하여 일정 속도로 흐르고 있는 물의 유속 V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비중 S인 유체를 갖는 액주계를 설치하였다. S가 2일 때 액주의 높이 차이가 H라면, 얘가 만약 3으로 바뀐다면 얘 H는 얼마로 바뀌나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쉽게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측정되는 건 원래 우리가 동압이었죠? 왜냐면 전압과 정압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러면 동압이라는 건 전압 빼기 정압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런 액주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차이를 2라고 쓸까요? 비중량 감마 2 빼기 감마 1 H로 해서 이 동압을 구한 거잖아요. 얘가 수은이 여기 감마 2가 될 거고 여기 밀고 있는 물이 감마 1이 되겠죠. 근데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수은 비중이 2래요. 그리고 감마 1이 물이니까 1이라고 해볼게요. 수은이 아니고 비중이 2니까. 그러면 높이가 그냥 1이라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압이 그러면 2 빼기 1 곱하기 1 하면 1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상의 값을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만 바꿨을 때 높이가 얼마냐잖아요. 얘네를 바꿔도 안에 흐르고 있는 동압은 일정할 거니까요. 그러면 비중을 3으로 바꾸면 이 상황에서 지금 그냥 비중량이 3이 되는 거죠. 3 빼기 1일 때 얼마를 곱해줘야 1이 되는가? 2 곱하기 2분의 1 해야 1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설명 이거 막상 하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어려우실까봐, 우리가 결국 제가 여기다 비중량이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비중이라는 건 물에 비한 무게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개념은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가 고정된 콘스탄트 값이니까 비중 빼기 비중은 그다가 높이를 곱했을 때 지금 정압이 일정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2일 때 물은 1이니까 여기다 높이 곱했을 때 높이 1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계산이 쉽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물의 비중 고정, 동압 고정이니까 여기다 만약 3을 넣으면 여기 3일 때라고 써 있으니까 얘를 얼마 넣어야 얘가 그대로이냐? 2분의 1 넣어야 되잖아요. 가로를 이렇게 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합니다. 그림과 같이 비중이 0.8인 기름이 흐르고 있는 관에 U자관이 설치되어 있다. A 지점에서의 계기 압력이 200kPa일 때 높이 H는 얼마인가? 단 U자관 내의 유체의 비중은 13.6이다. 드디어 약간 응용이 나와서 전부 우리가 물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기름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의 민 거는 여기서 이만큼도 밀고 있는 거에 대한 차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재지는 건 원래 정압이죠. 근데 이 지점보다 이만큼을 더 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리가 결국 여기 밀린 값을 봐볼게요. 일단 A 지점이 200kPa이래요. 200kPa이다. 이때 우리가
이만큼 눌렸죠? 우리가 보시면, 자, 액주계 공부하셨던 거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똑같아서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뭐 감마1 H1은 여기 압력에다가 A였죠. 여기 A 써 있네요. 요 A에다가 이만큼 감마2 H2만큼 더한 거랑 똑같은 압력이 돼야 평행이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A가 200kPa였어요. 여기다가 감마2 H2만큼 더해주면 무게가 눌리니까요. 이때의 압력이 여기 감마1 H1이랑 같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는 H1이 되는 거고 H2는 1m라고 주어졌고요. 이걸 다시 풀어서 파스칼로 바꾸면 얘가 20만 파스칼에 더하기 여기 비중이 0.8이니까 물 곱하기 비중 5일 기름이죠. 곱하기 1m죠 높이 하면은 얘는 비중이 수은이니까 물부터 해볼까요? 물의 비중 수은 곱하기 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H죠. 요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20만에 물 비중량 9,800이죠. 그리고 기름의 비중 0.8, 높이 1m일 때 물 비중량 9,800 곱하기 수은의 비중량 13.6일 때 이 높이 H와 평행을 이룬다. 이해되시죠? 밑에 삭제하고 여기와 여기는 평행하니까요. 평행하지 않다면 얘가 물이 더 줄어들든가 수은이 더 올라가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멈춰 있다는 자체가 평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빙글빙글 계산기만 두들기면 되죠. 그럼 H는 1.59가 나오고 정답은 1.56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거 액주계랑 똑같은 풀이 방법이죠. 사실상 거의 같은 개념이 됩니다. 이제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오리피스에서 HM은 0.1m일 때 R은 물이고 감마 워터고 수는 감마 M인데 그냥 S라고 쓰겠습니다. 저희 S가 좋으니까. S일 때 비중량일 때 오리피스 전후의 압력 차이는 약 몇 미터 킬로파스칼인가? 이거 아까 수업할 때 안 했는데 사실 내용이 같아서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미는 게 PS1이라고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미는 게 PS2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 더 세게 밀어서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압력차를 구하라는 건 PS1 PS2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여기서 여기까지 액축이 똑같아요. 여기 무시해 주시고 결국 또 위에는 이렇게 자르면 여기랑 똑같으니까 무시해 주시고 결국 여기 무게랑 여기 무게의 차이잖아요. 그럼 일단 잘 몰라도 앞뒤 신경 쓰지 않아도 결국 감마1 H 빼기 감마2 H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거운 게 S고 가벼운 게 워터니까 얘는 결국 감마 S 마이너스 감마 워터분의 워터의 H가 되는 거고 우리가 감마 S라는 건 감마 워터 수은 마이너스 감마 워터의 H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하게 계산하시려면 어차피 높이도 같고 감마 워터도 같으니까 수은의 비중에 물의 비중을 빼주시고요. 여기에 물의 비중량을 곱하고 높이를 곱해주시면 얘가 바로 9800의 높이가 0.1m네요. 12348 파스칼이 나오고 물어본 게 킬로파스칼이니까 12.35가 되는 거죠. 제가 좀 슉슉 넘어간 것 같은데, 자, 감마 SH 마이너스 감마 워터 H는 풀어서 써보면 감마 워터의 수은의 비중 곱하기 높이 빼기 물의 비중량에 물의 비중이죠. 얘가 1이잖아요. 곱하기 숨어져 있는 애죠. 얘가 높이 H잖아요. 그럼 물 높이 같으니까 얘를 수은의 비중에 물의 비중을 빼고 여기다가 물의 비중량의 높이를 곱해주면 얘가 바로 이 높이에서 나오는 압력 차이가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건데 이제 해보시면 연습은 필요하죠. 전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거고 이해하시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림과 같이 기름이 흐르는 관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U자형 차 매주개가 설치되어 있다. 두 지점 간의 압력차 px-py는 약 몇 킬로파스칼인가? 자, 똑같습니다. 이렇게 커요. 항상 어떤 문제든 이 밑에를 계산할 일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사에서는요. 얘 무시하시고, 자, 여기 똑같죠? 여기도 이제 무시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와 여기의 차이잖아요. 비중이 4래요. 여긴 0.8이고 그러면 뭐가 앞인지도 따질 필요도 없고 무거운 림이 앞으로 나오면 돼요. 일단 모르겠지만 감마2 H1인데 40cm는 0.4m죠. 그러면 곱하기 0.4 빼기 감마1 곱하기 0.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압력 차이, 델타가 들어가면은 차이라는 뜻이에요. 요 세모가 델타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마2, 감마1이 결국 물의 비중량에 비중 S2가 이제 감마2가 되고 물의 워터에 비중 S1이 감마1이 되잖아요. 그럼 이 식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물은 9800이고 비중은 4 곱하기 0.4 빼기 9800 기름 비중 0.8이라고 써있죠. 0.8 곱하기 0.4를 하면 얘가 12544 파스칼이 나오고 킬로파스칼로 바꿔서 12.554네요. 12.5 킬로파스칼이 돼서 정답은 3번 12.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바로 옆에서 알려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4 마이너스 0.8이죠. 0.8에 곱하기 9800 곱하기 0.4 해주시면 얘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뽑은 애들은 요 각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A 빼기 B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 타입에서 위로 뽑은 애들은 그냥 큰 놈 빼기 작은 놈 해주시면 다 차이가 나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